지방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. 50%나 가격이 떨어져서 4억 8천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인 다가구 물건입니다. 실제로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지방 투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저희 머니플레이스에서 이제 여러 곳에 지방의 물건을 보여드렸는데요.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더라고요. 지난번에 저희 머니플레이스에서 함께 임장 갔던 김천에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28개나 있는 물건 기억하시죠? 예, 그 물건도 훨씬 더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. 실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셔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것 같은데요. 지금 현재 부동산 분위기는 안 좋지만 지방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물건은 있구나,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지금 경북 구미에 와 있는데요. 최초 감정가가 9억 8천만 원인데요. 현재 50%나 가격이 떨어져서 4억 8천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인 다가구 물건입니다. 예전에 경매를 조금 할 때에는 구미가 다가구 무덤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다가구 경매가 많이 나왔고 감정가에서도 많이 유찰돼서 뭐 30%대, 40%대 이렇게 낙찰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. 제가 최근에 구미의 다가구 낙찰가율을 보니까 50%에서 60% 정도로 예전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아직도 감정가보다는 많이 싼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역에 최근 2개년도 실거래가를 조회하니까 낙찰가율이 낮아서 그렇지 가격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감정가격으로 매매가 된 사례들을 여러 건을 보았어요. 그래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고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충분히 정상 시세대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지도를 보면요, 이 물건의 오른쪽 편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국가산업단지라는 공단이 있어요. 그래서 공단 지역에 있으니까 정말 수요가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미의 다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의 또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 매물에 올라와 있는 그런 월세 시세보다 훨씬 더 괜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게 돼서 오늘 임장을 한번 나와봤습니다. 토지는 109평 정도 되고요. 건물은 190평이에요. 그래서 방 개수는 18개인데요. 지금 현재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임차인도 있고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도 있어요. 그러나 모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권리이기 때문에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다만 좀 임차인들이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명도할 때 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순순히 잘 나갈까,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분들이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. 다가구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의 한 유형이에요.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설정일자와 건물에 대한 설정일자가 달라요. 그래서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를 보실 때 건물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이 물건의 포인트는요,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. 그러면은 전세권자가 앞에 선순위 뭐 최우선 변제금이나 선순위 근저당을 배당을 하고 나면은 경매를 신청한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 받을 부분이 없으면 무잉여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물건은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도 같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어서 무잉여로 경매 취소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해당 물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품으로 이제 정보를 조회 보니까 여기는 이제 보고 싶다 빌라고요. 저 아래 가면은 사랑의 빌라가 있더라고요. 이 동네는 좀 낭만적인 동네 같아요. 요즘에 나온 다가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, 그리고 다가구는 내 건물이잖아요.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직장인들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은 주차 대수가 얼마나 있는지, 그리고 이제 건물의 외부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내부의 인테리어 이런 걸 보는데요. 만약에 볼 수 없으면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수익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계산하고 나서 낙찰가를 산정을 하는 편이에요.
7년이에요. 이 건물은 2015년식이에요. 그러면은 지금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. 거의 준신축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런 건물은 어느 정도 도배 장판만 하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. 이 동네가 이제 다가구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물건을 다가구가 많은 동네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는다면은 이 집하고 꼭 계약하고 싶게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서 넣는 편인데요. 그러려면은 이 동네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집, 월세나 전세가 잘 나가는 그런 집이 있다면 그런 집과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단계만 낮게 내부를 해놔도 임차는 잘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볼 때는 7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. 주차장도 상당히 넓으네요. 이 건물을 신축할 때 이렇게 가로로 넓게 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. 여기는 전면이 되게 넓게 빼졌잖아요. 이런 거를 좋은 토지라고 하더라고요. 외부에서는 되게 상태가 괜찮다고 봤는데 벌써 내부에 여기 배가 불렀네요. 이거는 앞으로 좀 깨질 확률이 있어서 조금 빨리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이면 법원에서 온 우편물들이 많이 붙여져 있어요.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게 많은데요. 지금 하나도 안 붙여 있잖아요. 다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우편물이 오면은 바로바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3층이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. 복도에 뭐 쓰레기라든지 막 짐이 쌓여 있지 않잖아요.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천장에는 크랙이 있네요. 저기 타일도 깨졌다. 겉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태였거든요. 근데 내부에 들어오니까 뜨문뜨문 할 게 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살짝 봤는데 방수할 때가 됐어요. 방수가 다 벗겨졌잖아요. 방수도 이게 보니까 몇 미리로 방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일어난 거 보니까 좀 얇게 도포해서 벌써 새로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전문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동안 제가 방수를 하고 이렇게 다가구를 운영해 본 그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 보면은 색깔이 다르잖아요. 아마 이쪽 집이 누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수를 여기만 새로 한 것 같아요. 다가구가 이쪽에 다 많죠. 그러니까 이쪽에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저쪽은 다 공단 지역, 그리고 도로 아래를 굴다리라고 하나요? 그걸 건너오면은 이쪽은 다 주택가인 거예요. 그래서 바로 통과하는 굴다리 같은 게 있으니까 완전 출퇴근이 5분도 안 되는 거리로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근데 요즘에 또 공장에서도 기계화를 많이 하니까 인력이 예전만큼 또 안 필요할 수도 있어서 부동산에 가서 정말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, 얼마의 월세와 전세 시세를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수요와 시세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동네 경매에 다가구 나온 거 있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. 경매요? 네. 얼마 받아요, 원룸? 리모델링 된 거? 335부터 38. 세네요. 온도 관리비 빼고? 다 포함. 미트는요? 그 50만 원 가까이 받을 거 월세. 미트가 그렇게 많이 받아? 어떤 데 1억 2천에 10만 원 더 받고 그래요. 제일 최근에 리모델 된 거. 근데 나가요? 보증보험 되면은 나갈 수도 있고 이제.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동네가 다가구가 너무 많아서 월세가 잘 나갈까 걱정이에요. 보증보험 되면은 투룸도 전세가 다 잘 나갑니다. 그래요? 근데 제 네이버에 보니까 매물이 너무 많아요. 월세가 뭐 200에 20, 300에 10 뭐 이런 거. 그럼 관리비 별도로 표시돼 있을 거예요. 관리비.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거의 한 700동 되죠, 건물이. 700동 곱하기 뭐 한 15세대만 해도 그래서 이제 광고에 많은 거예요. 세대가 있다 많으니까. 네. 실제로 월세는 30만 원 정도 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요즘에 뭐 중시주들은 그 정도 받아야죠. 거기는 한 25. 매도는 좀 잘 되나요, 이 동네?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안 되겠지. 아예 골수돌이죠. 그쵸. 금리 올랐기 때문에. 리모델링 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한 1억 5천.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. 1억 5천에서 2억 정도. 네. 요즘에는 건조기도 놓고 어떤 데는 이제 타일러까지 넣은 데도 있어요. 구름까지 다 풀었으면 넣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했는 것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. 뭐라고 젊은층들이 대다수 많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했는 것들이 젊은층 위주로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길 건너 공단 네, 보통 거기- 공단형이나 아니면은 뭐 공소들도 있고 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양해요. 매물은 많이 있어요. 아니, 그렇게 요즘은 많지도 않아요. 리모델링 하기 전에 거래가 다 돼요.
그럼 제가 이런 걸 샀다가 1, 2년 안에 다시 판다고 하면 팔기도 좀 괜찮겠네. 매물이 5년 별로 정도 없으니까. 주기는 모시는 게 낫죠. 그래요? 왜냐면 또 어떤 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다가구라는 게 크니까 또 멀리 있으면 또 관리가 힘들어서. 원래 관리 못 하세요. 보통은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. 입퇴실 했을 때 청소, 세입자들이 이제 나갔을 때 이제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전기, 도시가스 이런 거 체크해주고. 그걸 그리고 다 뭐 사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? 주택관리, 아, 업체가 주택관리에서?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주택관리를 소개시켜주면 매달 돈을 한 달에 10만 원. 예, 10만 원 정도. 구미는 이제 그 경쟁이 많기 때문에 대응이 잘 되는 되게 잘 돼 있네요. 미투는 얼마예요? 전세 기준으로 보면 한 6천, 그 다음에 투룸들이 한 1억 2천, 1억 천. 그러면 2천. 원룸은 거의 월세로 받고 미투하고 투룸은 전세로 받고. 거의 그렇게 세팅을 다 하죠. 오기 전에는 네이버 매물에 올라온 시세를 보고 시세가 너무 약하다. 그리고 너무 이 동네에 다가구가 많아서 이 물건을 낙찰받고 임차인을 잘 채울 수 있을까? 이런 기우가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한 다가구와 그 다음에 구축 다가구에 시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다가구들은 월세나 특히 전세 시세가 좋고 그 다음에 수요도 잘 채워진다.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.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18개의 다가구에 원룸, 미니투룸, 그 다음에 투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섞여 있는데요. 원룸은 월세로 넣고 미니투룸과 투룸을 전세로 세팅을 하면은 약간의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면은 소액으로 투자하거나 내 돈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세팅이 되면서 월세를 300만 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오늘 이제 구미에 오기 전까지는 다가구의 무덤 구미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는데요. 실제 이쪽 구미에서 다가구를 투자해서 수익 내신 분의 글을 읽어보고 또 현지에서 거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제가 임장을 다녀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되고 이 지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수익의 기회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내가 알던 곳이 뭐 어땠어 이런 편견이 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지금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안 좋은 환경 그다음에 안 좋은 지역 이런 구애 없이 더 검색을 많이 하셔서 돈 되는 물건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. 돈 되는 곳에 늘 함께하는 머니플레이스 빨간조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